별을 보고 싶어서 비록 우주선을 만들진 못했지만 불꽃을 하나 피워올린 것도 의미 있겠죠? 안녕하세요. 마음정원의 모종삽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저번 주에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울음이 가끔씩 주체 없이 흘러나오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장점으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감수성이 풍부해서 어느 때나 진심 어린 말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몰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사람의 눈빛이란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대방의 눈빛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눈치가 좀 없는 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이나 진담이나 섞어서 말할 때 항상 다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진담으로 상대방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눈치 없이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했을 때 기분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담이든 진담이든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모두 다 진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 어리게 답변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다들 이해해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기로 돌아가서 어른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눈빛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는 게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많이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풍부한 눈빛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수성인 것 같아요. 얼마나 눈이 깊은지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 또한 얼마나 깊은지에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 책과 영화를 보며 간접 경험을 쌓는 게 그런 감수성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뉴스와 작가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은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과 영화에 대해 궁금해요. 어떤 책과 영화를 가장 좋아하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해리포터예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해리포터 책에 여전히 열광하고 있죠? 저는 존경하는 인물에 항상 J.K. 롤링을 적곤 했어요. 저를 비롯한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롤링과 같은 시기에 살게 돼서 영광이다. 살아서 그녀의 작품을 보게 된 것은 나의 기쁨이다 라는 식의 응원 메시지를 남기곤 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옆에서 엄마가 해리포터 책을 읽는 걸 보고 같이 읽게 됐어요. 글씨가 너무 작고 페이지가 많았지만 지루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영화가 개봉했는데 책에서 상상했던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서 신기했던 경험이에요. 일주일 동안 영화관 앞을 지날 때마다 멍 때렸었어요. 왜냐하면 마법의 세계에 제가 갈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을 어린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무래도 해리포터 중에 첫 번째 시리즈인 마법사의 돌이 가장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마지막 시리즈인 죽음의 성물도 그 또한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의 성물을 읽었었을 때가 지금 기억이 막 나는데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선 오후 6시까지 필수로 자율학습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공부를 좀 덜 하고 그 시간에 짬을 내서 매일 죽음의 성물 책을 읽었었어요. 소설의 정점, 그 죽음의 성물을 읽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그 소설의 정점에서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와서 모두들이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 그러고 책에 너무 매료된 나머지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옆에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귓속말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이 책 너도 꼭 읽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줬어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비록 막을 내렸지만 계속해서 해리포터의 세계관으로 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정말 너무나도 다행이고 기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꿈이 있다면 영국의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가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하죠. 영국에 꼭 가서 그 스튜디오를 들려서 많은 것들을 사고 싶어요. 제가 미리 기록해 놓은 것도 있는데 사고 싶어서 특히 저는 키링인데 예전에 개구, 개구리 사탕이라고 하나요? 그 젤리인데 첫 편에서 해리포터와 론이 만나고 그 기차 안에서 많은 간식들을 론이 먹고 싶어 했는데 해리포터가 나 돈 많이 있어 이러면서 거기 있는 간식들을 전부 다 사줘요. 그래서 그 간식들 중에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젤리가 있었거든요. 그 젤리를 모형화한 키링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 키링을 꼭 사고 싶고 제가 취미로 조금씩 배지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만든 배지는 없지만 한국인들이 정말 예쁘게 배지를 만들어서 올리고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비한 동물 사전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그 세계관이 이어진 신비한 동물 사전에 제일 귀엽게 나온 그런 금속 물질을 좋아하는 그 오리너구리 같이 생긴 그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그려진 그 배지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해리포터 첫 번째 시리즈가 맞나요? 그 해리포터가 자신이 고아이기 때문에 그 친척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해리포터를 되게 싫어하죠. 잘 챙겨주지 않고 계단 밑에 아주 자그마한 방에 살게끔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해리 생일날 아무도 해리포터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요. 당연히 그 가족분들이 해리한테 신경도 안 쓰는데 생일은 당연히 챙겨주지 않겠죠? 그런데 마법 학교에서 해리를 데리러 온 혹,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해그리드 맞나요? 네. 해그리드가 찾아와서 해리포터의 생일 케이크를 줍니다. 그러면서 글씨 철자가 다 틀리면서 해피 버스데이 해리 이렇게 써져 있는 핑크색 케이크를 건네는데요. 해그리드가 만들었는데 이 글씨가 틀린 게 묘미예요. 되게 잘 못 만들었는데 핑크색에 초록색 글씨로 써있는 그 배지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필통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만약에 간다면 목도리도 사고 싶기도 하고 배지를 기숙사마다 배지가 다르잖아요. 그 배지를 사고 싶어요. 정말 돈을 많이 모아서 아마 가야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들려드리는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번 방송에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합니다. 근현대 시절에 쓰인 많은 작품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의 아픔을 지금에서야 꾸며낼 수 없는 슬픔의 감정을
써서 자연스레 녹아있는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는 병원이라는 시예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별 해는 밤, 서시, 이 두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조금 덜 유명한 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왠지 모르게 끌리는 시입니다. 먼저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병원, 윤동주.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딱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어떤가요? 최근에 윤동주 시인의 영화와 그의 죽음에 관련돼서 회자가 되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를 처음으로 필사책에서 접하게 되었어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친구들이 거의 매년 필사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더라고요. 필사책은 원본과 비슷하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한자로 들어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읽고 쓰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초반본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소중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시를 읽게 되면 그 시절 조국의 독립이란 더 많은 이들의 소중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놓고 싸운 모습이 진정 마음에 사무치도록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 그런 책만 읽어도 괜찮을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도 J.K. 롤링과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좋아하나요? 그러면 과연 좋아하는 장르의 책만 읽어서 괜찮을까요? 그런 고민을 저는 대학교 때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야 된다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시절에 중앙 동아리 중에 제가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문학 동아리에는 신기하게도 국문학과나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은 적었고 공대생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했어요. 저와 활동하는 같은 공대생들의 이유는 비슷했어요. 학과에서는 책 읽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고 진심으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죠. 그곳에서 저는 소설책만 읽는다고 비문한 책을 많이 추천받았습니다. 다양한 책을 편식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비문학 책을 읽었는데 특히 심리학과 범죄 심리학 책을 관련된 걸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패턴은 그 책에 쓰여진 그 심리학 책에 다 근거했어. 이런 식으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문 쪽을 향해서 꼬고 앉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반대로 다리를 꼬게 되면은 이 안에서 계속 나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심리학을 행동에 관련되어서 캐치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100%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책을 많이 읽는 거를 기피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책들에 의존해서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극한된 생각을 갖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아리 분들은 또 너무 극한돼서 책을 읽는 게 안 좋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문화책들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때 참 말을 잘 듣진 않는 편인가 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보면은. 그때 가장 그래서 많이 읽었던 책은 신춘문예 단성작이었어요. 여러 신문사에서 당선된 문학 작품들이 단편 소설로 엮여져 있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호흡이 짧을 뿐만 아니라 요새 새로운 작가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본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예전 작가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새로운 작가의 작품들도 충분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제일 많이 읽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야만이 이 문학 시장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다른 얘기를 생각했죠? 문학도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전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끌리는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읽는 책들은 제 성격처럼 중구난방이에요. 비문학을 읽어야 돼서 미술 전집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기도 했었고 신간이 나온 책 중에서 겉표지에 끌려서 읽은 책도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특히 쇼핑을 하는 것처럼 되게 행복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짜로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쇼핑을 가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식료품 정리를 가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도서관 가서 저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정말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다면 몇 시간이고 거기서 저와 제일 가장 잘 맞는 책들을 골라요. 근데 그것도 한 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여러 권의 책을 갖다 놓고 책을 쌓아놓고 읽는 걸 좋아해요.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런 책들은 보통 스릴러나 아니면 좀 공포 소설 같은 거는 빨리 읽게 빠른 호흡 때문에 빨리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하고 결말이 궁금하기 때문에 빨리 읽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소설이나 아니면 비문학 같은 책들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러 권을 쌓아두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책을 집에 돌아와서 사서 마음 편히 제가 읽고 싶을 때마다 읽고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그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놔요. 저는 책에 밑줄을 긋는 게 좋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책에 뭔가 낙서가 돼 있으면 근데 제가 줄을 그었다가 또 이 줄이 그어진 게 싫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글귀에 그 두껍지 않은 포스트잇이 있어요. 다이소가도 팔고 그냥 3M에서도 파는데 그 두께가 얇은 포스트잇으로 그 제가 좋아하는 문구마다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그러면은 나중 돼서 책을 그냥 포스트잇이 붙여놓은 곳을 마음대로 펼치다 보면은 제가 읽고 싶었던 그 구절이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부분을 읽었었던 게 아, 이땐 이랬었지 하면서 옛날 생각도 하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명확히 정리하기에는 철학 관련된 책들도 읽어두면 말싸움과 인터넷 댓글 다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담이고요. 만화책도 즐겨 읽어요. 아무래도 제일 빨리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 여름에 주말마다 만화 카페에 가는 게 일과였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시절에 웹툰이랑 만화를 거의 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야였거든요.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진학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글 쓰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걸 그때까지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정말 유치원 때부터 꿈이 화가였고 초등학교 때 캐릭터 페어를 가면 그때 당시에는 캐릭터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선물들을 정말 많이 다양하게 줬어요. 특히 배지나 부채, 쇼핑백, 다양한 상품들을 줬는데 지금 와서는 그 산업이 너무 잘 발달돼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뿌듯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다시 그런 캐릭터 페어에 다시 가게 됐는데 옛날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원하고 있고 가격 같은 것도 많이 비싸지기도 했고 유명한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고 제가 시중에서 접한 많은 캐릭터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부스가 조금씩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크게 부스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크게 해서 부스의 컨셉들이 다양하고 꾸며놓는 방식들이 다 다양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캐릭터 페어에 참석하고 싶고 그곳에 부스를 설치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씩 더 작아진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관련돼서는 또 나중에 제가 그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길게 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만화 카페에 갔던 얘기를 했네요. 한 편의 시리즈를 완결을 쌓아두고 읽는 게 정말 만화 카페는 정말 천국이었죠. 베스트셀러의 입소문을 듣고 책을 읽게 된 경우도 많아요. 너 그 책 유명한데 읽어봤어? 이런 말에 트렌디한 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책이기 때문에 읽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책을 읽게 된 것 같아요. 작년에 텔레비전에 알슨 신잡에도 출연하고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개봉해서 더 유명해진 김영하 씨의 북콘서트에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집
이런 북콘서트를 혹시 어디서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처 국립도서관이나 백화점의 문화센터 등을 눈여겨보면 유명 작가들이 북콘서트에 무료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서 작가분들이 사인도 소장하고 있는 작가님의 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김영하 씨 사인을 받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팟캐스트 잘 듣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만의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영화 기대할게요. 저 알슨 진짜 팬이에요. 라는 말은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요. 그분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추천 도서들을 그분이 추천해주는 많은 추천 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처럼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의 길을 나란히는 좀 아니겠지만 그 길을 걷고 있네요. 사인을 받을 때만큼 이렇게 제가 팟캐스트를 하게 될 생각을 못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북콘서트에서 책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기원, 소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방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잘 듣기 위한 방법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힘들었고 그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책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와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주제인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읽어도 괜찮을까? 라는 말입니다. 그럼 편식해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입니다. 너무 썰렁한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작가님께서는 어린 시절 무협 만화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장르의 책 혹은 그 책이 설사 만화일지라도 그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주인공의 심리 묘사, 인물들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포착되고 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 극한돼서 책을 읽는 것도 그 속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충분히 풍부한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공감 능력 또한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가님이 무협 만화를 읽었던 경험을 살려서 첫 작품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말보다 좀 더 신뢰가 가는 말씀이겠죠?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읽고 싶은 책만 읽은 것이지만 김영하 작가님의 북콘서트를 통해 독서에 대한 편식이란 단점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전문성을 갖게 될 정도의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해석하게 되었어요. 뭔가 합리화를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다음으로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좋아하는 영화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영화 관련된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누고 싶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씩 우연치 않게 방송을 드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구독자분이나 사연을 써주신 분들은 없지만 제가 노력하는 날들이 계속 된다면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방송을 시작하는데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편집하는 방법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영상을 취미로 많이 만들다 보니 그 편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상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일 최근에 만든 영상은 친구들과 닌텐도 저스트 댄스라는 프로그램을 따라 춤을 따라 추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편집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끼리 공유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얘기해 주기를 정말 고퀄리티라고 칭찬을 해주었는데 너무 창피한 흑역사라서 어디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더라고요. 혹시 듣다가 중간중간에 끊기는 소리를 넣는 게 혹시 거슬리지는 않으신가요? 방송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상이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업로드 되지 않고 있죠? 지금 킨더조이 관련해서 그 초콜릿 있죠? 그걸 준비 중이에요.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도 6시 45분, 아침 6시 45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지도 않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요. 6시쯤에. 근데 2시 반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2시 반부터 일어나서 놀기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특히 고슴도치 캐릭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고슴도치 캐릭터를 그리는 것도 블로그에 올리기로 했는데 다음 달에 제가 하고 있는 알바비를 받게 되면 펜 마우스를 사려고 해요. 그래서 예쁘게 포토샵을 관련해서 편집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장 지금 사는 것도 재료를 사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재료를 사놓고 안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캐릭터를 많이 그냥 그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뭔가 글을 쓸 때 제가 연습장이 따로 있고 페이지를 모아놓은 이면지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항상 방송 구상을 할 때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나 이렇게 그 이면지에다가 구상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도 거기다 그려놓는 경우가 많고 뭔가 연습장에는 정말 예쁜 말들만 써야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뭔가 긴장돼서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이런 이면지에는 못 써도 괜찮지 뭐 틀려도 괜찮지 뭐 이런 생각에 더 자연스러운 글들이 많이 나오고 더 귀여운 고슴도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긴장하고 더 살면 될 것도 잘 안 되는 것처럼 편히 마음 먹으면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2가지 경우를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편집을 해서 방송본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어제 그 피아노 연주를 편집해 주셨던 그 언니를 만나고 왔는데 언니가 그 방송 들어봤다고 하면서 자기도 게스트로 언제 초대해 줄 거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와 말을 하는 걸 그런 언니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 같은 거를
서로 얘기하려는 그런 시간을 가질지 아니면은 저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콘텐츠를까 먼저 나갈지는 모르겠고요. 그 꿈에 대해서는 제 장래희망이 아니라 진짜 잠잘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꿈을 꾸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억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지 잠을 제대로 푹 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설잠 자는 것처럼 꿈이 항상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꿨던 꿈이 되게 기억에 남는 꿈이 있어서 그 얘기를 소설로 풀어서 얘기를 정리해서 찾아뵈려고 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저의 방송의 끝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지, 혹시 좋아하는 시는 무엇인지, 그 시가 있다면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병원이라는 시를 다시 읽으면서 또 새로운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 정원이 밝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